오늘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셨나요? 왜 밖에선 그렇게 친절해놓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틱틱거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틱틱거리고 아이 피곤하니까 내일 전화하자고 하며 짜증내고 또다시 밖에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친절해지죠? 좀 바보 같아요 라는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의 안정성에서 오는 방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타인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방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밖에서 웃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분위기 망치면 좆되고 이런 압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질 때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화내지 않을 거라 믿거든. 이해해 줄 거라고 믿거든. 하지만 그건 이해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문제는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감정 매출은 줄어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만 계속 다친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대본을 쓰면서 좀 놀랐던 부분인데 우린 가까운 사람을 마치 나의 일부처럼 생각해요. 이 사람은 거의 나니까 내 생각도 알겠지. 내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겠지. 그런데 상대가 다른 반응을 보이면 배신감을 느껴버려요. 여기엔 인정욕구와 잘못된 기대가 붙어 있다는 거죠. 마치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너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누가 보면 상대방이 엄청난 배신을 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는 현대의 문제고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소유욕, 질투, 분노, 불안 이런 감정들은 어릴 때의 결핍이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연인이나 친구에게 과도한 관심이나 인정욕구를 보이게 돼요. 조금이라도 무관심하거나 기대한 반응이 아니라면 나를 무시했다 라고 느끼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화가 나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무의식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을 숨기고 가면을 쓰지만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 무의식이 드러나 버립니다. 무의식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그 진실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일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싸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지키려는 싸움과 사랑을 파괴하려는 싸움은 다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싸움을 이기려 하기보단 지려고 노력한다. 아 네가 잘못했잖아. 아 너가 행동을 이렇게 했잖아. 아 너가 족같이 행동했잖아. 이런 말 대신 그때 네 말이 나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어.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해지고 알게 모르게 화풀이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온도 차이를 못 느끼고 결국 가만히 있다가 죽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따뜻했던 마음이 조금씩 식고 조금씩 상처 주다가 어느 날 문득 보면 멀어져 있죠. 우린 한 번쯤 그렇게 점점 식어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놓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그 개구리가 뛰쳐나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너무 까다로워. 쟤는 성격이 별로야. 남들에게 친절한 것도 좋지만 항상 그 무엇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되새기세요. 가까운 사람을 절대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지 말자.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한테요. 자, 이쯤에서 지금 떠오른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대화를 할 것이며 그때와 어떻게 다른 여러분의 모습으로 마주할 것인가요? 저는 감이꾼이었습니다. 잘 지내냐?